노건규, 김문수 순천 데이대 유치 놓고 감정 격파. 제사회 주민총회에서 서로 내놓고 갈등 보여. 대다수 시민들 제발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라 애원. 전남 순천시 제사회 주민총회가 지난 21일 나간면이 오늘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24개 김문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 주민총회는 읍면동결 주민자치회가 지역민과 함께 마을 계획을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공론회장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토론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주민자치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을계획단을 구성, 마을이제 제안 접수,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를 실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보고하며 이어 내년도 마을계획 실행 사업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노건규 순천시장은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제사회 주민총회에 참석한 노건규 순천시장이 김문수라는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천 데이대 유치를 놓고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망언과도 같다고 말함을써 김문수 국회의원과 노건규 순천시장과의 감정이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아놓은 시장이든 도지사든 CEO이든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행동과 말, 이 결정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1번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정책인 장래와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는 그 맨 뒤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엇거대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권자가 누구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도 아니고 노건규 시장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청의 주체는 누구냐? 순천대학교입니다. 근데 보니까 순천대학교는 오히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어도 슬플 때가 있고 안 슬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죽음에 따라서. 그러면 옛날에는 대신 울어준 사람들이 곡쟁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상주들은 안 울고 있는데 곡쟁이들이 난리예요. 더 슬피 울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민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강영구 의장님이 이번에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저하고 이게 짝짝꿍 해갖고 해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은 나가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지만 지방자치회에서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지킬 막중한 책무도 강영구 의장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은 신청 주체는 순천대학교 총장이지만 혼자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총장, 시의회 의장, 순천시장, 그리고 각 을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5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우리가 2021년도에 전라남도가 행언 영역을 보니 목포대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법적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가 의과대학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신청한 걸로 하자. 그리고 공모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미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결정권은 전라남도 지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께서는 저하고도 공개 못하게 많이 싸운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왜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해서 동서로 분열시키느냐. 조금 더 이해관계가 덜한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인구라든가, 박수 한번 치시라고 다 세가. 자,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아파갖고 곧 죽게 됐을 때, 대학 병원이 거리를 따져봤을 때, 전남 동부 지역으로 오는 게 순리인데, 왜 이걸 자꾸 정치적 꼼수를 떠가지고, 목표를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들고 나온 게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와갖고 전라남도에서 어디다 할 것이 좋을지를 한번 논의를 해갖고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잖냐. 총리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고 했잖냐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제 오늘은 제가 얘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1번을 어디에 지시를 해야 되느냐? 국무회의에 따라 지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요 약속을 의과작을 해주기로 했으니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여기서 정하시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라남도 지사가 난리를 치고 있는 민생토론에 왔으니 했던 것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느냐? 상정 안 됐습니다. 상정 안 됐어요. 왜?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총리는 그나마 고등교육법을 따져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순천대, 목포대 둘이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단일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와라는 겁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러면 신설의대를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겠다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교육부총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을 들들 볶습니다. 저 청문회를 열어서. 의과대학 어쩌려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녹음기 틀어놓으시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한다는 소리도 안 한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맞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 결정 권한은 자기들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가면 어떻게 해야지 전라남도 논리가 맞느냐? 꼼짝없이 교육부가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놓은 대로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이 맞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탁을 해요. 빨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가 맞다고 말을 해주든가 공문을 보내주든가 이렇게 하라고 살살 빌고 사정을 하는데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나 교육부처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한다. 무슨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의원들이 들들 먹는 데다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딱 이렇게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모가 해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합의해서 오는 게 맞는지 나는 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순천대학교하고 순천시하고는 꼼짝도 안 하고 순천에 가불이 있는데 한 번은 국회의원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5명이 합의했으면 뒤에 없는 것도 5명이 논의를 해갖고 해야 되고, 두 번째, 전라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고 순천대학교가 교육부에다 독자적으로 신청한 것도 맞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용역이라는 것은 누구 말대로 합니까? 의뢰한 사람 뜻을 거슬려서 결론을 못 내는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공정성이 담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김영록 지사, 부지사는 남이 가서 모르고 요 담당 국장이 2021년도에 용역했던 그 사람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라는 것이 순천대가 공모에 들어오시라고 떠드니까 누가 제일 반겨요? 목포하고 전라남도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엄마 저거들이 먹어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있어요. 짐작되시죠? 왜 박수 치는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뭔 대책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2년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경전선 문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제, 글로벌 30 문제 다 전라남도가 부딪혔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순천시가 다 이겼어요.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의과대학을 다 공개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바보가 지금 시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보가, 여러분들은 바보를 시장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천시 의회에도 적자리 25명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바보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대학교 앞에서 하고는 무례하게, 이거 말할 수 없이 무례한 겁니다. 대학교는 국립국가기관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서 압력을 넣습니까? 엄청 기분 나빠해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이 설득하자고 되느냐? 안 돼요. 전라남도 지사가 설득하고 되느냐? 안 됩니다. 정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도 바보들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천시나 순천대학교 또 위에는 권양역은 이런 사람들이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냈던 것처럼 만일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못하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다. 전남도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순천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요건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자, 전라남도 공무원 들어갔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건 인구 다 와서 순천 해주고 싶어. 함정에 빠져갖고 목포대학에 올라와 버렸어. 그럼 순천 어떻게 해주겠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가. 아무런 장치도 없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과대학을 정부에서 아이고 의사들하고 싸우는 게 징글징글하다. 신설도 못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공모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목포로 정해놨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다음 정권에서 신설의대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우선해서 해주겠습니까? 거기 영역대로 정해진 데를 우선해서 해줄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0%, 50%, 65%에 누가 되듯이 이런 계산한 거예요. 들어가서 안 되는 게 0%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정치적인 입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전라남도로 의과대학이 와야 돼요. 근데 전라남도로 온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순천으로 와야 돼요. 왜 순천으로 와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의 인구가 매년 줄어요. 지역 소멸을 막는 1번이 뭐냐면은 대학교와 대학교가 있는데, 자,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 국립대학이 2개 있어요. 목포대하고 순천대하고. 어디가 없어질 것 같아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없는데 없어집니다.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게? 글로벌 30됐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가 이 목포가 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지 물어봤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기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라남도에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지사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권이 문제가 되고 결정권이 정부에 있다면 여기서 싸울 것이 아니고 정부로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 누구를?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 어떻게? 당신 저희 중에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만나야죠. 시장도 만나고 대학교 총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임무로 찍어놓으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들 올해 경제도 어렵고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행동과 말. 내 행동과 말. 일정한 위치에서 하는 결정이 우리 순천시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순천시의 이득이 안 된다면 누구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앞으로 내가 나중에 시장 한 번을 더 하든가 아니면 어디로 가려고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들이 6년 전에 쓰러져서 성가를로 병원에서 뇌수술한 적이 있어요. 아직 퇴원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래 누워있는 환자가 가장 사망을 많이 하는 게 폐렴이에요. 폐렴. 중환자실 음압실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일반실로 옮겼어요. 이런 절절한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병원 이런 것들을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모든 것 걸고 의과대학 문제를 만일에 정부가 신설의대를 결정만 하면 순천으로 오게 할 자신도 있고 정부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나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나간은
사실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는 향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순천 향교가 있고 나간 향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의 어떤 거냐, 가장 중심적인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근데 나간이 이게 찢어져서 벌교는 보석으로, 그 다음에 보험의 일부는 보험군으로, 벨량은 순천시로 나간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저는 나간 명민의 노래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가사 안에 이 나간이 어떤 동네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간 명민으로서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긍지가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민청의회로 6억이 조금 넘는 돈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것들은 시에서는 저와 강영구 의장님, 우성원 장경원 의원님과 해서 부족함을 다 채워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한춘옥 도의원께서 활동하셔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긍지 높은 나간 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교육위원 자격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등 정부 관계자에게 국정 질의를 통해 순천대의대 설립에 있어 중앙정부가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전남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자 오자회동에서 있었던 다짐과는 달리 공모 참여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노관규 시장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공경에 처한 듯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입장을 바꾸면서 급하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좀 당황하고 또 화가 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빨리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이러다가 모두가 잘못된 길로 한없이 계속 가게 생겼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이제 선언을 하다 보니까 차분히 설명을 좀 일일이 못 들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저의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좋은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은지를 차분하게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갈라치기 얘기라든가 막연하게 저거는 무조건 전남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과거에 네 빨갱이 아니야, 아니면 네 어린 놈이 뭔 소리야, 이런, 그러니까 말문 막혔을 때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확히 0%다, 1%다, 50%다, 이거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확률이 이게 불참했을 때는 너무 낮아집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남도 공모에 참여했을 때는 50%로 올라가지만, 이게 전남도 공모부터 참여해야 점수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최종 결정을 할 때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처음부터 참여해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공모 불참여해서 공모 참여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야말로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 또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교육위원회, 이 순천도 의대 설립 허가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이거는 불참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빨리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 진심을 꼭 믿어주시고, 진짜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지금이라도 저의 말씀 또는 불참하지 않은 분들의 말씀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진짜 어떤 게 옳은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의대 설립에 있어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도의 공모로 결정하겠다 말했다는 주장을 펼친 김문수 의원과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렇다 할 지시가 없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지부동이라 주장하는 노관순천시장이 말한 부분이 서로 상반된다는 부분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둘 중 하나는 정치 생명을 걸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의 질의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직을 당장 사퇴할 수 있느냐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략면에서는 노관규 시장이 오자회동으로 김문수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야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깁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멋쟁이가 여름에 더워서 데워서 죽고 겨울에 얼어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쁘게 하려고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엉덩이까지 땀이가 차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우아하게 벗고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선 현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칭찬의 말씀보다 아파트 하나 없는 이 자연불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5,200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애승주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지만 세령과 서면은 이미 아파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자연마을 위주로 되어 있는 전략면 여기를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게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휴방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도 오시고 박영수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의장님 머리가 아주 덜질렀습니다. 예? 그 의뢰인치 특위위원장 하면서 그냥 공모 안 된다고 머리 깎으시다가 정말로 그냥 정치하면 정착합니다. 뭐 얼굴이 영 안 좋으신데 시장 공모 와수이 나다고 안 좋은 거 아니죠? 오늘 내가 진짜로 제가 상당히 오래 했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도의원,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아이고 의뢰인치 하나라나 잘못더라도 사과문을 올리시라고 상당히 고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지방정치의 정강공천들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오늘 보고 있는 이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방정치를 완전히 블랙홀처럼 정강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슴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는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성원 의원님,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시장을 지금 건너뛰어서 한 3번째 하는데요. 이제 민원을 맹간히 가졌죠, 의원님. 무장의 말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성원 의원 제가 오늘 칭찬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대한민국 여러분, 춘천의 현안 문제에 그런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청소 자원화 시설 문제는 집행정지 시스템이 부각됐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과대 위반된 일이 없습니다. 의과대학 문제는 오늘 김문수 의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5명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요거를 서로들 간에 합의했던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셔서 그 경험하셨던 것들 얘기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의과대학 문제가 수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서울지역은 굉장히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혼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빨리 전남에 의과대학 구경 어떻습니까? 병원 구경 어떻습니까? 별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 의과대학 문제는 조언자나 또는 시의회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주체는 수천대학입니다. 수천대학교, 권양여공원, 천하람, 인용환, 별별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은 한두 사람의 문제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5사람, 우리 김문수 의원님, 권양여 의원님, 저 순천대 총장 시의회 의장이 합의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고, 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장과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금 전라남도가 얘기하고 있는 공모가 최고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합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일을
경우에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안 되냐? 이번에 용역을 받은 거기에 로펌이 하나 있습니다. 지평이라고. 거기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된 거랍니다. 본인분이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나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대학교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 협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TF팀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비극적으로 목포대학교로 고속도로로 들어오거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없어서 순천대학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지역 회장님들 오셨는데요. 실내에서 인자 좀 하십시오. 아니 다른 데는 벼락보다 다 적으니까. 오늘 어르신들께 제가 조금 제공했던 게 저도 무지하게 더운데 어르신들 많이 더우실 거예요. 올 여름에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들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의 폐렴까지 와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특별회장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 격려하러 오신 유용사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야 여러 동네 앞이니까 이도 많잖아요.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 관계자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 않게 시장 잘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문 의원은 막상 국회에 가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입장을 선회하게 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지만 하나는 시급하다며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전략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암행어사 김문수 큰절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정말 단결된 힘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송방면에 태어나서 어머니 지금 94세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난 곳. 그리고 사실은 제가 두 번째로 늘 고향 같은 면을 별량면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효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회 졸업생인데 거기 설립자가 서채원 이사장님께서 바로 별량면 출신이어가지고 당시에도 저희 1회 학생이 360명 6개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 중에 한 30, 40명이 별량중학교 출신. 아니 고향 선배님이 세운 학교니까 뭐 다른 학교를 다시 또 입시에 들어가고 많이 와가지고 별량 친구들이 정말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아까 우리 제 친구 어머니도 이렇게 뵙고 했는데 너무 그런 좋은 느낌이 있고요. 저는 서울시의원 출신이에요. 지방의원. 그리고 서울에서 성북구청장 수행비서부터 가방 들고 다니고 차문 열어두고 신발 신겨드리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이 단체장이나 단체장 지휘나 이 지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방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를 너무나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권력을 가진 위치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과 시의원 관계는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 다만 건강한, 건장한 긴장관계를 가져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저하고 지방의원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긴장관계, 동지적 관계이고 필요할 때 서로 함께 다니면서 응원도 하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서로 비판도 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정치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정치인의 숫자만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각계각층의 요구가 정치인의 숫자만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건강하게 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혹시나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광규 시장님 너무나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쓰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순천대 의대 유치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전남도지사 어떻게 믿어 반대합시다 같이 불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랬었는데 임기가 시작돼서 제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교육부과 행위위원회 일부러 들어갔어요. 거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 장관한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통화할 기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정부라든가 위쪽 정보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지금 순천에서. 예,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하고 다르게 계속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대통령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모두가 똑같이 전남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면 의대를 신설해 주겠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근에는 8월 16일 날 국회에서 의대 청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청문위원 자격으로 들어가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했을 때도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청문회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안 지켜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하구나.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설 의대를 받아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로 먼저 불을 발견해서 부재하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근데 오자 하기로 했던 것을 사회자가 선정된다면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전남도에서 공청회하고 의견 수렴을 작업하면서 순천대학교에다가 면접 시험을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면접 시험 보고 서류 심사 보고 차근차근 시험을 봐야 이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시험 거부를 해버리면 점수가 점점 깎여나가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의를 지르게 됐던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 합의했던 것을 단독으로 변경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서로 좀 상의를 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순천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좀 달랐던 건데 이런 거를 다시 마음을 합쳐가면서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역시 의원님도 똑같이 투표 동원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일컬어 진심이라고 합니다. 맥락에 따라 진정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성실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성, 충정, 속마음도 비슷한 뜻입니다. 거짓과 협작, 과장, 모략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노관규와 김문수, 이들은 시민들을 향해 진심입니다. 하지만 과연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있는 대로 꺼내면 진심 어린 마음일까요? 강아지의 재롱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인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의 본심을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주인이 싫으면서도 가식적으로 꼬리를 흔드는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아라 하고 싫으면 싫어라 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3세 이전의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3세가 넘어야 드디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빈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놀이를 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하면 2세부터도 원초적 거짓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를 속이려는 의미의 거짓말은 좀 더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높은 수준의 마음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예술, 문학, 협력 등 인간만의 다양한 문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기저에 바로 거짓말 모듈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일단 자신과 상대가 서로 다른 진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폐 환자에게 부족한 능력이죠. 동시에 내 마음속에 상대의 생각이 흘러가는 과정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일종의 멀티부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의도 파악을 위한 영역이 자신의 본래인지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도 동시에 나와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인지 과정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타시아의 3국으로 이루어진 미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죠. 오세아니아 몇몇 나라에는 진실구미너스트리 어브 트루스라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네, 진실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당의 강령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복종, 무지는 힘입니다. 서로 병립할 수 없는 명제를 함께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바로 우리 뇌가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주변과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자신은 늘 조용하고 고즈넉한 삶을 꿈꾼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몇 년간 고시원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인해 속박받는 직업의 대명사인 공무원이 됩니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으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듯 느낍니다. 조지 오웰은 이를 이중사고 더 훨씬 크고 하였습니다. 마치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은 흔히 암울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SF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오세아니아의 국민은 이중사고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물자 부족에 허덕이며 배를 골지만 동시에 가장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은 패배 없이 늘 승리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은 또한 거짓인 세상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가지며 그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의 지식층은 자신들의 기억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중사고의 훈련에 의해서 현실은 침해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과정은 무의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조를 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 죄의식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의 본질적인 행위는 완전히 정직하게 수행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의식적인 기만을 감수하며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중사고의 과정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실 마음 읽기 모듈은 공감이나 협력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모듈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모듈보다 우월한 심리 모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복잡한 중증 사회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진심은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 즉 다이몬의 경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플라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지는 못하지만 가지 않아야 할 방향은 경고해준다고 하였죠.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을 통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화했고 그래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진심이란 자신이 100% 옳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다양한 거짓과 복잡한 협잡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의 거짓과 협잡도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본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거짓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암뉴스 김근철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노관규 순천 시장에게 이제 쉬어가는 법도 좀 배우시라 말합니다. 김문수 말이 맞느냐? 노관규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조급증보다는 쉬면서 낯을 갈아보시라고 말입니다. 휴식은 쉴 후 사람이 나무에 몸을 기대어 쉬는 것을 말하며 쉴식은 자신의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즉 걱정과 불안 등 온갖 잡념을 가라앉히고 그저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가을날 한 농촌 마을에서 두 농부가 논에서 열심히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펴는 법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벼를 베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중간중간 논두렁에 앉아 쉬었다. 거기에다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 두 사람은 허리를 펴고 자기가 베어놓은 볕단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틈틈이 논두렁에 앉아 쉬던 농부가 베어놓은 볕단이 많았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만 한 농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틈틈이 쉬었던 농부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쉬면서 낯을 갈았거든. 한 번쯤 되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처럼 무딘 낯을 들고 온종일 땀 흘리며 일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정훈 교수가 쓴 책 중에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15년 동안 오로지 골프에만 둘러싸여 화려한 골프 여왕으로 등극한 박세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골프에 지쳤어요. 이젠 이 골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진 제게 다른 건 다 가르쳐주고 왜 쉬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밑으로는 자식들 챙기느라 앞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 세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지요. 뒤돌아봤을 때 이제까지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나날들이었다면 이젠 좀 쉬면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친구도 지인도 형제자매도 보고 낯도 갈면서 오늘 하루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쉬엄쉬엄 사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휴식은 업무 진행의 균형을 맞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자기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마이너스 헨리 포드 마이너스.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마이너스 소크라테스 마이너스.